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교훈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혹은 이제는 늙어가는 수밖에 없지 하고 체념하게 되신 적은요? 하지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 속 주인공은 그런 상식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뜨린 분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는 75세의 여성 코우 씨. 그녀는 단 한 번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비싼 화장품도 쓰지 않지만 누구나 그녀를 처음 보면 40 정도 되셨나요? 하고 묻는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살아계시냐고 여쭤봤다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던 기억도 납니다. 코우 씨는 특별한 유명인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없고 SNS 한 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조용하면서도 깊고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존엄함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기술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 몸과 마음을 돌보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 맺기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께 큰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교훈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지혜를 나누어 보아요. 이제 코우 씨의 아름답고 평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코우 씨의 삶의 뿌리와 지난 세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우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마련입니다. 코우 씨는 1950년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하나하나 다시 일어나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편리한 것도 없었고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또 그 나름의 따뜻함과 단단함이 있었지요. 코우 씨의 아버지는 서예가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채소밭을 가꾸며 정성껏 가족을 돌보셨답니다. 당시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많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사는 삶. 코우 씨는 그 안에서 절제와 예술,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이후 그녀는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무려 30년 넘게 교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시처럼 따뜻하게 인생의 방향을 함께 잡아주었지요.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 히로시 씨는 토목기사였는데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무려 33년을 함께 살면서 책이 가득한 조용한 집에서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웃음소리,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소소한 대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지요. 코우 씨의 남편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58세였어요. 그 뒤로는 거의 혼자서 두 아이를 다 키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딸은 도쿄에서, 아들은 나가노에서 살고 있고 가끔씩 찾아온다고 해요. 코우 씨 본인은 오사카 외곽에 있는 전통 가옥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게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녀는 직접 요리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서며 여전히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손편지를 쓰는 분 드물지요. 하지만 그 편지에는 시간의 결이 담겨 있고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젊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만들어낸 내면의 단단함과 맑음 아닐까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젊음이란 건 결국 살아온 날들의 방식에서 나오는구나. 이 이키가이.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코우 씨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분이 이렇게 빛이 날까? 화장품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건강보조식품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 비밀은 그녀가 가진 이키가이라는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키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역하면 사는 이유, 존재의 의미쯤 되겠지만 단순한 뜻 이상의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도 살아야지. 오늘은 이걸 해야지.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고우 씨의 이키가이는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명예를 접지도 않고 부를 추구하지도 않지요. 대신에 그녀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통목을 사용해 풍경화를 그리거나 손주들에게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절에 가서 돌길을 쓸고 꽃을 정돈합니다. 누군가 보기엔 심부름 같은 일들이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시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녀의 이키가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모아이고 불리는 평생 친구 모임을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때론 걱정거리를 나누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이예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이다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재밌는 건 과학적으로도 이런 사회적 연결이 심장병, 치매,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수다 떨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다도 그게 결국 삶의 에너지라는 거죠. 고우 씨의 미소는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런 깊고 오래된 관계 속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이 모여 내 삶을 지탱해줘요. 결국 크고 대단한 일보다도 오늘 내가 하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 그게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 아닐까요? 3. 서두르지 않는 삶. 순간 속에 머무는 지혜 고우 씨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녀는 참 서두르지 않는 분입니다. 걸음걸이도 차분하고 말투도 조용하고 손길 하나까지도 마치 시간과 함께 걷는 사람 같아요. 요즘 세상은 늘 바쁘잖아요. 뭐든 빨리 효율적으로 많이 해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고우 씨는 그 반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그녀를 젊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고우 씨, 왜 그렇게 늘 여유롭고 급한 기색이 없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급하게 살면 아름다움을 놓쳐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급하게 살다가 진짜 중요한 걸 스치고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우 씨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땐 향을 피우고 작은 닭이로 차를 우려 두 손으로 마십니다. 이건 그냥 차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의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집안을 청소할 때도 그냥 휙휙 닦는 게 아니라 정성껏 바닥을 닦고 창틀을 문지르고 꽃 하나를 곱게 세웁니다. 누가 보면 그냥 청소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에겐 모든 행동이 마음 다스림이고 삶의 감사 표현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소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속도를 늦추면 마음도 따라 느긋해지고, 둘째, 마음이 느긋해지면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셋째, 그렇게 부드러워진 얼굴엔 세월이 머물지 못하더라고요. 어르신들께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젊은 날엔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멈춰서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제는 꽃 한 송이 피는 걸 천천히 지켜보고 차 한 잔 마시며 햇살의 방향을 느껴보는 시간이 몸과 마음 모두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우 씨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라는 거요. 4. 음식을 약처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식사법. 어르신, 대체 뭘 드시길래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아마 고우 씨를 만나면 제일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그녀의 식탁을 보고 있으면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그녀는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하나의 약처럼 여깁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조용하고 단정하게 시작됩니다. 하얀 쌀밥 대신 현미의 보리와 흑미를 섞은 작은 밥 한 공기. 왜 꼭 이렇게 드세요? 하고 물으니 소화가 편하고 마음도 정직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참 묘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콕 박히는 말이었어요. 그 옆에는 가볍게 끓인 된장국이 놓여 있습니다. 두부와 미역이 들어간 담백한 국물, 그리고 제철 야채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도 자주 드시는데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거의 없고 대신 씹을수록 고소한 깨소금이나 약간의 간장이 전부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거의 간식을 드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달달한 게 당기실 땐요? 하고 여쭤보니 전통 과자인 와가시를 아주 조금, 그리고 녹차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녹차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니 피부에도 좋고 마음도 차분해진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하라 하치부 훅바픈, 즉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배가 꽉 차기 전에 멈추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덜 지쳐요. 정말 맞는 말이지요. 예전 어르신들도 늘 그러셨잖아요. 과식은 병을 부른다고. 고우 씨는 절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요. 칼로리도 안 세고 요즘 유행하는 무탄수, 저탄고지 같은 말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하지 않게 먹는 것뿐이에요. 그 단순함이 오히려 깊은 지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매끼니 전 꼭 이따라키마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지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야말로 몸을 살리고 얼굴을 밝게 만들지 않겠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고우 씨는 먹는 걸로 젊음을 쌓아갑니다.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매일의 식탁이 가장 좋은 보약이 되는 셈이지요. 5. 운동이 아닌 움직임. 몸을 아끼듯 움직이는 지혜.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요가, 헬스, 마라톤, 근력운동. 뭔가 땀 흘려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고우 씨는 평생 한 번도 헬스장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30, 40분 정도 마을을 천천히 걸어요. 빠르지 않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절의 냄새를 맡고 새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숨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몸도 가만히 있으면 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몸도 마음도 흐름이 있어야 살아있지요. 앉을 땐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물건을 집을 땐 허리를 숙이기보다 가볍게 쭈그려 앉습니다. 계단은 엘리베이터보다 걸어오르고 채소를 다듬을 땐 의자보다 바닥에 앉아서 하지요. 그리고 하루에 2번, 10분 정도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대단한 요가 동작이 아니라 그녀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적인 일본식 몸풀기예요. 간단하지만 관절을 풀어주고 숨을 고르게 해주며 몸의 균형을 다시 세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채소 가방도 번쩍 들고 계단도 힘들이지 않고 오르며 정원에서도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습니다. 어떤 관절 통증도 허리 통증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몸을 억지로 쓰지 않고 매일 자연스럽게 존중하며 써왔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감탄스러운 건 그녀의 자세입니다. 허리는 곱고 어깨는 부드럽게 열려있고 턱은 살짝 들어간 채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고 단정한 마음이 온몸에 흐르는 듯하지요. 그녀의 할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정말 깊은 말 아닙니까? 어르신 여러분, 꼭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걷고 펴고 바르게 앉고 무엇보다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고우 씨의 비결입니다. 6. 피부는 마음의 거울.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습관. 고우 씨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화장품을 쓰시나 보다. 피부가 맑고 고우면서도 자연스럽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써본 적이 없답니다. 그녀의 비결은 화장품이 아니라 습관, 그리고 마음을 담은 손길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러셨어요. 제 피부가 젊어 보이는 건 제 삶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참 깊더라고요. 피부를 가꾸기 이전에 마음을 가꾸는 삶을 살아온 거죠. 고우 씨의 피부 관리법은 4가지 단계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세안은 절대 뜨거운 물로 하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에 쌀겨나 녹차가 들어간 약산성 세안제를 살살 문지르며 씻어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피부는 바닥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비단이에요. 그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이 공감이 갔습니다. 둘째, 토너는 화장솜이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직접 우려낸 쌀뜨물이나 녹차물을 손바닥에 덜어 호흡을 가다듬으며 얼굴에 올려요. 이 작은 동작 하나에도 쉼이 묻어나더군요. 셋째, 보습은 가볍게.
동백 오일이나 식물성 스쿠알렌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따뜻하게 데운 후 얼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눌러담듯 천천히 누르며 흡수시킵니다. 이때 숨을 고르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히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긴장하면 피부도 굳어요. 정말 그렇지요. 속이 불편할 땐 얼굴도 뻣뻣해지잖아요. 넷째, 햇빛을 피하는 생활 습관. 20대부터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이 강한 시간엔 외출을 삼가며 정원에 나갈 땐 장갑과 모자를 꼭 챙깁니다. 그녀는 단지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존중하기 위한 태도로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후로라는 전통적인 일본식 목욕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유자 껍질이나 녹차잎, 소금을 풀어 피로도 씻어내고 걱정도 함께 흘려보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몸을 씻는 건 먼지를 닦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목욕 후엔 식물성 오일을 팔과 다리에 얇게 펴 바르고 머리는 나무 빗으로 100번 이상 빗질합니다. 그 빗질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운 애정어린 습관이라고 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고무장갑 없이는 청소도 정원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녀가 그러셨어요. 손은 나이의 진실을 말해주는 곳이에요. 친구처럼 소중히 대해줘야 해요. 결국 고우 씨는 피부를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피부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마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속부터 단정히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녀의 얼굴엔 화려한 광채가 아니라 조용한 빛남이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7. 젊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평온함을 지키는 힘. 고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외모만 젊은 게 아니구나. 마음이 젊구나. 그녀의 미소, 말투, 움직임 속엔 어린아이 같은 맑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맑음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태도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고우 씨, 이렇게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피부가 젊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녀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잘 자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말하는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있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고단함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수용의 마음으로 응답했어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녀가 종종 하던 말입니다. 그녀는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내고 작은 기쁨에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햇살이 좋으면 오늘은 햇볕 참 따뜻하네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 덕분에 창문이 시원하네요. 그런 말을 참 자연스럽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억지로 견디려 하지 않고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조용히 앉아 그 감정마저도 같이 있어주는 법을 아세요.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다독이는 힘. 그게 바로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젊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고우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짜 젊음은 빛나지 않아요. 조용히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화려한 것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내면의 힘이 훨씬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피부보다 먼저 돌봐야 할 건 마음입니다. 거울 앞에서 미간을 찌푸리기보다 가슴 속에서 미소를 한 송이 피워내는 것. 그게 바로 75세에도 40처럼 빛날 수 있는 진짜 비결이 아닐까요?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실천들. 자, 지금까지 고우 씨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참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지금 60이 넘었고 70도 가까운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매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고우 씨에게 배운 삶의 지혜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끝으로 고우 씨가 저에게 했던 말 중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젊음은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매일의 작고 따뜻한 선택들이 우리를 더 평화롭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교훈 채널에서 함께 따뜻한 지혜와 인생의 향기를 나눠보아요. 고맙습니다.